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언제나처럼 저희 카페 게시판에 글 올려주신 분들 답글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쪼다님, 음주운전 삼진아웃 질문 드립니다. 자, 2002년 9월, 2015년 10월, 2019년 9월 일단 삼진아웃 중에 10년 안에 3번이면은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에 적발되셨고요. 측정 거부가 됐군요. 아이고, 저는 벌금형이 나오길 바랍니다. 10년 안에 3번 걸렸고 측정 거부까지 있으면은요, 이거는 잘해봐야 집행유예지. 벌금형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힘들다.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님 선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감옥 가거나 집행유예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감옥 갈 확률보다는 집행유예가 조금 더 확률이 높겠지만 그렇다고 배째라 하시면 안 돼요. 혼자서라도 방어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건혜진님, 네, 친정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다가 동네 좁은 길 빠져나오면서 양쪽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씩 긁었습니다. 한쪽 차주는 타고 계셨고 서서 있는 차들끼리라 큰 충격이 없었죠. 그렇죠. 차를 스치고 왔으니까 스크래치겠죠. 일단 도로 흐름상 주변 가게 앞에서 잠시 주차를 하고 사고 현장으로 와서 상황이 화가 나셔서 화를 내시며 차량 수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그렇게 했겠죠. 상대방 차주는 다른 주차된 차주님께 전화를 하셨고 아버지는 차의 전화를 가지고 오셔서 가게 주인이 차를 빼라는 통에 차를 빼서 다시 세울 자리를 찾다가 집 가까이라 주차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이에 차주님이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입니다. 합의금까지 요구하셔 차라리 다른 도움을 받더라도 합의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가면은 합의가 안 되죠.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일단 2가지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 왜? 잠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뺑뺑 돌다가 늦게 도착했는데 그걸 니네가 도주라고 의심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 도주할 의도가 있었으면 그 장소에 왜 갔겠냐. 2번째,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연치유로는 치유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다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치료가 될 정도면은 상해에 이르지 않고요. 이 상해에 이르지 않으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뺑소니는 면허가 4년 취소에다가 벌금이 500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미한 사건까지 다 뺑소니를 인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2가지, 내가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 또 하나는 뺑소니에서 말하는 상해의 개념은 아니지 않느냐. 뺑소니에서 말하는 상해의 개념은 형법상 상해를 말합니다. 그 부분을 주장을 하시고 그러나 합의는 가급적이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500만 원을 계속 불러대면 못하는 거죠, 그거는. 네. 자, 대표님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2016년에 신호대기 중 차량 받아 음주 측정 100일, 2019년 10월에 또 한번 걸리셨고 승객 2분은 전치 2주, 결격 3년에 이진아웃. 왜 결격 3년이 됐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이진아웃이면 결격이 2년인데 왜 3년이 된 거지? 1진 때 사고 한 번 있었죠? 2진 때 사고 있었죠? 둘 다 사고가 있으니까 3년이 되는 겁니다. 이진아웃이라고 다 2년이 아니에요. 이진아웃 중에서도 3년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경찰서 출석 시 반성문 한 장 제출하였고 검사가 구공판을 내려 공소장 부번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그리고 의견서 발송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 민사, 형사 합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차량 매매 계약서, 음주 근절 서약서, 월세 계약서, 봉사활동 내역 및 제출 내역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잘 아시네요. 되게 잘 아시는데요. 제가 받게 될 형량과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피고인 의견서를 제대로 써서 내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금전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가까운 곳에 계시는 또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것이 없다면 피고인 의견서라도 제대로 써서 내시길 바랍니다. 징역 6월을 살든지 아니면 집행유예 3년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예상입니다. 제 예상이지 이거는 판사님이 결정하시는 거라 제가 감히 어떻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냥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 벌금 지유엔 건님 안녕하세요. 음주사고로 만약 벌금 1,500이 나온다면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500은 신용카드 할부로 이런 식으로 되나요? 검찰청 징수계 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예전에. 자,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아이비행 목릿. 택시가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하다가 운전석 문, 휀더, 범퍼를 긁으면서 추돌 했습니다. 갓길에 세우려고 하더니 도주했습니다. 아이고, 택시가요? 경찰 수사 받았고요. 택도 없는 합의금으로 일관하다가 피해자 진술하고 진단서 견적서 내고 고소장 제출하였고 택시기사는 사고 후 1시간 뒤 자수했다며 벌점 벌금 받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좀 애매한데요. 자, 우리가 뺑소니 성립은요. 72시간 안에
가해자가 자수를 하면은 뺑소니 성립이 안 됩니다. 정확히 사고 후 미조치라는 죄로 들어가요. 이 경우에는 그냥 면허 취소가 안 되고 정지, 벌점 몇 점하고 벌금이 조금 나와요. 100에서 200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운 죄가 안 돼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72시간 안에 신고를 해도 피해자가 1분 1초라도 먼저 신고하면은 그게 효용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신고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가해자보다. 가해자가 먼저 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그 뒤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알려드리면 큰일 나는데. 보험 접수는 일단 해야죠. 왜냐하면 다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뺑소니가 성립이 안 된다 해도 일반 교통사고에서 과실은 이 택시 운전자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 접수를 해줘야죠. 만약에 보험 접수를 안 해주면은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서 네가 나한테 잘못해갖고 나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불법행위로 나는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75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택시니까 택시 공제가 연락이 와야 정상이에요. 왜 연락이 안 올까요? 그거는 한번 택시공제 쪽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월요일 영상 촬영했습니다. 항상 질문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사회로부터 먹는 욕을 이겨내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언제든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